한 그릇의 은혜. 여러분, 편안한 밤 되고 계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중기,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그릇의 밥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한 가문의 운명을 바꿨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임진왜란이 끝나고 약 30년이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경상도 산골 마을에 석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12살 난 석이는 전쟁 중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마을 곳곳을 떠돌며 구걸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백성들의 삶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먹을 것이 귀했고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 먹여 살리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 없는 아이에게 선뜻 밥 한 그릇 내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석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어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끼만 먹여주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이를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누군가는 저 아이 또 나왔네 하며 혀를 끌끌 차기도 했고, 누군가는 부모도 없는 놈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사나 하며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석이의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겨울이 오자 동상으로 손발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밤이면 빈 헛간이나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린 채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굶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석이는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핑핑 돌고 다리에 힘이 풀려 마을 어귀 느티나무 밑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석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얘야, 정신 차려. 누군가가 석이를 흔들었습니다. 간신히 눈을 뜬 석이는 허름한 옷을 입은 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지프로 엮은 작은 광주리를 들고 있었는데 마을에서 품팔이를 하며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할멈, 저는 괜찮습니다. 이 녀석아, 무슨 소리냐? 당장 일어나거라. 할머니는 힘없는 석이를 부축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하나와 깨진 항아리만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부뚜막에 불을 지피더니 무언가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멈,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할멈께서 드셔야. 닥치고 가만히 있거라. 늙은이는 한 끼 굶어도 괜찮다. 얼마 후 할머니는 따끈한 조밥 한 그릇을 석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보리쌀에 조를 섞어 지은 밥이었지만 석이에게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했습니다. 먹어라. 천천히 먹어. 석이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석이는 할머니 집 작은 방 한쪽에서 처음으로
따뜻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서기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서기에게 밥 한 끼는 꼭 먹였습니다. 자신은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도 서기만큼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할멈, 제가 할멈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뭘 돕겠다고 그러느냐? 너는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요? 저 같은 놈이 무슨 공부를. 서가, 잘 들어라. 할머니는 서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은 힘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가혹하단다. 나처럼 늙어서 품팔이하며 살고 싶지 않거든 글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어. 할머니는 어렸을 적 양반집 종살이를 하며 몰래 한글을 익혔다고 했습니다. 그 지식으로 서기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는 놀라울 정도로 총명했습니다. 한번 가르쳐 준 것은 잊지 않았고 어려운 한자도 금방 익혔습니다. 낮에는 할머니와 함께 마을 사람들의 집에서 품팔이를 했고 밤이면 촛불 아래서 글을 읽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배운 후에는 마을 훈장님 댁에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훈장님, 제발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품일이든 뭐든 하겠습니다. 처음에 훈장은 거절했습니다. 신분도 없고 돈도 없는 아이를 가르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서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훈장댁에 가서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장작을 팼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그렇게 하자 훈장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허허, 참 기특한 녀석이로구나. 좋다. 너에게 글을 가르쳐 주마.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이제 22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글을 읽는 생활을 10년간 계속한 결과 서기는 놀라운 학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역사서와 병법서까지 섭렵했습니다. 훈장은 서기의 재능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가, 너는 과거 시험을 봐야 한다.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하지만 서기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반 신분이 아니었기에 과거 시험을 볼 자격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 할머니가 병이 나셨습니다. 오랜 품팔이로 몸이 상한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서기는 할머니를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약을 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병은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서기를 불렀습니다. 서가,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할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서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내 이야기를 들어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나는 양반가의 딸이었다. 네. 서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충청도 지역의 양반이었지. 하지만 임진왜란 때 집안이 몰락하고 나는 종으로 팔려갔다.
그래도 양반의 족보는 남아있단다. 할머니는 방 구석 낡은 상자에서 오래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족보다. 그리고 이것. 할머니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양자로 입적한다는 문서다. 관아에 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우리 집안의 어른들 도장은 모두 받아놨다. 할멈, 서가, 너는 이제 양반이다. 과거를 볼 수 있다. 꼭 과거의 급제에서 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관리가 되어다오. 그것이 이 할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며칠 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서기는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자신에게 밥 한 그릇을 나눠주시고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은인이었기에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서기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꼭 이루겠습니다. 서기는 할머니가 남긴 족보와 입적 문서를 가지고 관아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말단 관리들이 믿지 않았지만 문서를 확인한 결과 모두 진짜였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서기는 유석이라는 양반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해 가을 유석은 과거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양반 자제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하인을 거느린 이들 사이에서 유석의 남루한 차림은 눈에 띄었습니다. 저자는 거지인가? 어찌 저런 행색으로? 쯧쯧, 요즘은 아무나 다 과거를 본다니까. 주변의 비웃음에도 유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험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인 초시, 두 번째 시험인 복시를 모두 장원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시, 왕 앞에서 치르는 시험에서도 유석은 놀라운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고 나라가 가난한데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유석은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글에 담았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권력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착취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부강은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글을 읽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왕은 유석의 답안을 읽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백성의 고통을 진정으로 아는구나. 과연 진정한 선비로다. 유석은 전시에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과거 시험 전 과정을 모두 장원으로 통과한 이른바 삼장의 영예를 아는 것입니다. 유석은 육품 관직을 받아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시대의 과거 급제자가 고향에 돌아오면 마을 전체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유석의 고향 마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유석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한 유석을 본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구걸하던 석이 아닌가? 맙소사, 과거에 급제를 했다니. 마을의 양반들과 부자들이 유석을 맞이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환한 얼굴로 유석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유나리.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인재가 나다니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유석은 그들의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분들,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12살 때 굶어 죽기 직전이었을 때 이 중에서 저에게 밥 한 끼라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김부자댁, 당신 집 마당에서 먹다 남은 밥을 얻으려 했을 때 당신은 개를 풀어 저를 쫓아냈습니다. 이부자댁, 당신은 제가 물 한 모금 달라고 했을 때 저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박진사댁, 당신은 제가 헛간에서 자게 해달라고 빌었을 때 하인을 시켜 저를 때리게 했습니다. 유석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반기시겠다고요? 저를 마을의 자랑이라고 하시겠다고요?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러분은 한 아이가 굶어 죽어가는데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자신도 가난했지만 저에게 밥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김씨 할머니였습니다. 유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시다가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을 쌓기 위해 소작인들을 착취하고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억압하면서도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 유석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왕께서 저에게 내리신 교지입니다. 이 지역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바로잡으라는 명령입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저는 이 마을과 인근 지역의 모든 부정을 조사할 것입니다. 불법으로 빼앗은 땅, 억울하게 종이 된 사람들, 부당하게 거둔 세금, 모든 것을 낱낱이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유석의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조사 끝에 유석은 수많은 부정부패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상소에는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정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유석은 제안했습니다. 부정으로 얻은 재산의 절반을 환수하되 나머지 절반은 그들이 유지하게 하는 대신 마을에 서당을 짓고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자고, 또한 매년 수학기에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의창을 설립하자고. 왕은 유석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석의 고향 마을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당이 세워졌고 신분에 관계없이 배우고 싶은 아이들은 누구나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창이 만들어졌고 가난한 사람들도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처벌이 무서워서 선행을 베풀던 사람들도 점차 진심으로 이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유석은 다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서로를 도왔으며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석은 할머니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멈, 제가 해냈습니다. 할멈께서 주신 한 그릇의 밥으로 저는 수백 명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할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지 못한 자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멈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할머니의 무덤과 풀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잘했다, 서가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석은 이후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 평생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어째서 그토록 백성들을 아끼십니까? 그러면 유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굶어 죽기 직전이었을 때 한 그릇의 밥이 나를 살렸소. 그 은혜를 어찌 잊겠소? 나는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 것이오. 한 그릇의 밥.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믿음이었고 희망이었으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그릇의 밥은 한 사람을 살렸고 그 사람은 수천 명을 살렸으며 그들은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따뜻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